지방 외곽길을 운전 중인 경석. 네, 작가님. 이렇게 전화 통화해도 되는 거야? 아니, 또 밤새신 것 같아서 그냥 나왔지. 근데 그걸 너한테 맡겼어? 너 많이 컸다. 이따 상가집 들러야 돼서 밤새야 될 것 같은데? 통화 상대는 아내인 지영. 먹고 밤새. 욕먹는 게 네 일이야. 그런데 한 성격 하나 봐요. 말투가 까칠하네. 옆에 누구 있니? 눈치는 또 귀신 같아요. 아유, 씹새끼.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너 말고. 시장님이 가시는데 지가 알아서 미리미리 피해 있어. 둘 다 검은색 옷을 입은 걸로 봐서는 장례식장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개뿔 야. 어허, 가만히 있어. 거기다 전방주시 태만까지. 결국 애꿎은 강아지만 차로 치고 말죠. 죄의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경석은 죽은 강아지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뜨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영화의 전부를 끌고 가는 시발점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짧은 시간 내에 우연히 발생하는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경석과 지영이 뺑소니를 한 장소. 한 남자가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순태. 경석은 사실 현재 지역구 의원이자 장인 어른인 염의원의 비자금을 별장에 숨겨두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이었고, 바람을 피고 있던 지영을 데리고 온 것이었는데요. 저 오빠 와이프가 나랑 대학 동창이에요. 저 오빠가 지영과 경석의 아내인 지은은 동창이기도 했죠. 지은이 그 기집애 집이 좀 살거든. 하필 여주인공 두 명의 이름을 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지 했는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영화 후반에 보여집니다. 아무튼 경석과 지영은 오랜만에 야외에서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색다른 장소에서 본론에 들어가는데, 힘도 좋네. 근처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던 순태가 공경에 처한 두 명을 도와주게 되고, 세 사람의 불편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기 주인이신가 봐요? 전 그냥 여기 관리인인데요. 순태는 다름 아닌 별장의 관리인. 보트도 마음대로 타시고 그럼 행여나 그를 통해서 이야기가 새어나갈까봐 불안한 마음에 별장에 우연히 들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야, 너 최대한 얼굴 가리고 있어. 제가 오판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아마 작가는 정치인이라는 캐릭터성을 거짓말쟁이에 맞추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앞선 장면이었던 운전 중 전화통화. 이때는 저도 보면서 아무리 영화라도 이건 문제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역시도 도의적인 부분은 가볍게 보는 정치인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 아닐까 생각 들더라고요. 말고 덜도 말고 딱 염정길 의원님 같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디 놀러 가다가 길 잘못 들어갔고 여기 있는 거야. 얘 별장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 그런데 수상한 건 경석만이 아니에요. 순태는 이미 두 사람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경석의 차량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염지요. 찾아낸 정보로 경석의 말에는 이미 신뢰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 누렁이 못 보셨어요? 아까 갑자기 없어져서. 모르겠는데요. 경석은 별장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돈을 숨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관리인인 순태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잘 안 오시나 봐요. 네, 뭐 거의 비어 있어서 형들하고 가끔 와서 고기 구워 먹고 그래요. 우연히 들리게 된 별장이라고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의심을 살 테니까요. 집사람이요? 예. 왜요? 아닙니다. 야, 지영아. 내가 샤워하면서 생각해봤는데 네가 저거 재밌을 것 같다고 보수 좀 대어달라고 그래봐. 그 사이에 가방 좀 넣자. 역시 정치인은 똑똑하고 말을 잘 만들어내니까 경석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왜 이렇게 키워? 목적을 위해선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이용하는 거죠. 그럼 그냥 심부름 왔다고 하던가.
부탁 좀 하자. 저 혹시 저 모터보트 운전할 줄 아세요? 드디어 배를 타고 떠난 두 사람. 절호의 찬스입니다. 얼른 가방을 옮기는데 비밀번호가 변경돼 있네요. 설상가상 순태가 돌아가야 뭐라도 해볼 텐데 텐트도 있으시네요? 네, 술 한잔하면 잘 수도 있어서. 이놈은 여기서 처 잘 기세. 그래요? 고기 익으려면 한두 시간 걸릴 거라 좀 쉬고 계세요. 그렇다고 말뚝 박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오빠도 눈 때문에 군대 안 가는 건데 수술 받고 갔다 와서 진짜 후회했잖아요. 어쨌든 일을 마쳐야 되는 경석은 기회를 보기 위해 불편한 자리를 이어나가는데 아유, 순태 씨도 술 한잔 하시죠? 제가 술이 좀 약해서 천천히 마실게요. 순태의 권유로 술을 마시게 되고 마침 떨어진 담배를 가지러 차량의 보관함을 열어보지만 이상합니다. 분명히 담배가 있었는데 야, 너 맨소리지? 혹시 담배 태우세요? 저는 안 피우는데 순태에게 담배를 얻어보려는데 하필 비흡연자. 그런데 이런 거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산에 있길래 말려봤는데 담뱃잎은 가지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얻어핀 담배는 영 경석의 입에 맞질 않고 이걸 기회 삼아 다시 한번 수작을 부려봅니다. 내가 나가서 담배 사올 테니까 너 화장실 간다 그러고 문 살짝 열어놓고 그리고 나와. 응? 이쯤 되면 지영도 참 보살이 따로 없죠. 모터보트 한 번만 더 타자 그래. 그 사이에 내가 가방 넣으면 되겠다. 담배를 사러 나온 경석은 주인이 없는 슈퍼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다가 딱 걸립니다. 뭐냐? 그게 제가 10,000원짜리. 도둑놈을 현장에서 잡았으니 슈퍼 주인은 자비가 없습니다. 2,200원 개새끼니마. 이 아저씨가 어디다 대고 아저씨 내 눈 줄 아니? 씨벌라 그랬냐? 참다 못한 경석은 몸싸움 끝에 벗어나서 별장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무슨 이런 시골길에 교통사고만 하루에 2번이야. 이 보좌관 대청시장 재보선 준비하라고. 이거 뭐 담배랑 비슷하네. 곧 다가올 선거를 앞둔 경석은 이제 윤리의식 따위 버렸나봐요. 다시 뺑소니를 치게 되고 어서 별장에 돈을 숨기려고 들어가는데 왔어? 너 손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영철이 형! 게다가 방금 사고를 당했던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어떻게 된 거야? 만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또 하필 아는 사람이네요. 갑자기 차야. 순태는 사고를 당한 형을 위해서 경석의 차량을 빌리기로 합니다. 차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 찝찝하긴 하지만 어쨌든 덕분에 돈을 숨기는 건 성공. 아까 그 사람 뭐야?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갈 준비나 해. 오빠 친구 아니야? 아니라니까. 너 여자애가 모르는 남자랑 저 안에서 뭐 하고 있다 나온 거냐? 목적을 달성한 경석은 역시나 급할 때의 모습은 간대없고 지영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무슨 밤중에 이게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겠죠? 뽑아달라 할 때는 읍소하고 다음엔 네가 싸 이 새끼야. 그런데 갑자기 병원을 가겠다며 차를 빌려갔던 순태가 병원은 안 가고 갑자기 슈퍼 주인까지 동행해서 돌아옵니다. 이걸 왜 또 3명이야? 더군다나 그들의 손에는 흉기가 하나씩 들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구타유발자. 순태 역시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경석을 문책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뭐 형님들 얘긴 다 들었으니까 그쪽 얘기도 좀 들어봅시다. 이경석 보좌관님. 하지만 경석은 이곳에 온 목적은 이미 달성했으니까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만 싶습니다.
제가 돈 드리려고 하는데 다짜고짜 멱살부터 잡으시니까 제가 흥분을 좀 했나 봅니다. 너가 나 없었으면 돈 줄라 그랬냐? 아니요. 안 계셔서 그냥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병원 찾아가서 사과도 드리고 합의도 보려고 그랬습니다. 국회의원의 필살기를 시전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게 답니까? 그게 단데요. 경석은 세 가지 잘못을 저질렀죠. 도둑질을 했고,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쳤고, 강아지를 치고 뺑소니를 쳤고, 뺑소니만 2번이네. 게다가 이 세 가지 사건은 하필 다 순태와 연관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각자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갑자기 심판관의 위치가 된 순태는 위자료 100. 이제 경석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4천. 이때부터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상황도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고요. 내 코 들이받고 여기. 이후의 이야기는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진행됩니다. 이래서 서론이 이렇게 길었던 건가 싶게 긴장감 있는 흐름의 비중은 다소 아쉬울 만큼 짧은 타임라인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절정으로 가기 위한 이야기의 전개와 위기가 다소 길다고 느껴진다는 말도 됩니다. 한 가지 팁을 가장한 작은 스포를 해보자면 이 영화는 시작부터 시청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경석과 모든 일에 동참했던 지영, 그리고 모든 상황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조롱하듯 이 두 사람을 대하던 순태까지 1대2의 구도로 흘러가던 영화는 2대3의 구도로 달라지면서 이야기도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 영화는 환장의 서사가 펼쳐집니다. 영화 살인소설은 지금까지 보셨던 대로 특별한 화면 연출 같은 것 없이 오로지 극의 흐름만으로 긴장감을 고취시키는 영화입니다. 다만 이런 영화의 리스크는 화면에 대한 연출 없이 흘러가는 전개를 잡으려면 탄탄한 스토리와 개연성이 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 결론쯤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외국 영화 하나가 겹쳐 보이기는 했어요. 현재 살인소설은 넷플릭스와 구글 영화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나 구독 중에 하나만이라도 부탁드려요. 아, 싫어해도 괜찮아요.